저가 3번이잖아. 얘가 3번. 이거. 얘가 3번. 한참 동안의 탐색전을 마친 뒤에야 굴을 파기 시작한다. 몸집이 작고 공격성이 약한 여우는 매사 조심성이 많고 신중하다. 그래서 영리한 동물로 여겨지기도 한다. 다음 날 아침, 꽤 크고 깊은 구멍이 파져 있었다. 밤새 판 굴은 2개. 여우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개의 구멍을 판다. 구멍의 깊이는 70cm가 넘었다. 올겨울 보건센터로부터 붉은 여우의 임신 소식이 들려올까? 그렇다면 야생의 여우들은 어떻게 굴을 파는 걸까? 야생의 붉은 여우들이 살고 있는 홋카이도. 그곳에 20여 년간 붉은 여우만을 찍어온 한 사진작가가 있었다. 16살 때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한 그는 처음 두루미를 찍기 위해 홋카이도에 왔다가 여우의 매력에 빠졌다. 이른 봄, 세상의 빛을 본 어린 새끼들의 모습이 앙증맞다. 어린 새끼가 어미가 되기까지 여우의 생애가 그의 사진 속에 담겨 있다. 사진작가 이마이즈미 씨와 함께 야생의 여우굴을 찾아보기로 했다. 눈길에서 어렵지 않게 여우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발자국을 찾아가면 야생 여우굴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있는 지점에 멈춰선 이마이즈미 씨. 작은 언덕에 여우굴이 있다. 구멍은 눈에 보이는 것만 3개. 꽤 오래된 굴인 듯 구멍은 꽤 깊어 보인다.大体一つの縄張りの中で4、5箇所巣穴を持ってるんです。っていうのは野良犬とかですね、キツネの天敵っていうとやっぱり野良犬とか、野犬ですね。野犬とかなんですよ。そういうのが近くについたりすると引っ越しちゃうんですよ。また別の巣穴に。で、あと子供の成長によってもやっぱり巣穴を引っ越したりしますし、そういう意味ではすごく賢い動物ですね。 그날 밤 여우굴을 지켜보기로 했다. 과연 야생 붉은 여우들이 굴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담을 수 있을까? 여우굴 근처에서 제일 처음 모습을 보인 녀석은 사슴. 어미와 새끼가 나란히 서 있다. 그리고 잠시 후 드디어 굴 앞에 나타난 녀석. 잠시 후 한 녀석이 다가온다. 짝짓기철, 암컷과 수컷일 가능성이 크다. 먹이 산행을 마치고 굴로 돌아가는 길일까? 굴을 향해 가는 녀석도 발견할 수 있었다. 녀석은 내내 뒤를 돌아보며 경계를 했다. 천적에게 굴이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녀석들은 낮 시간에도 여유롭게 들판을 달린다. 날렵한 몸놀림으로 들판을 질주하는 녀석. 홋카이도의 자연을 건강하게 살찌우는 야생 여우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상처 입은 야생 동물들을 치유해주며 살아가는 한 수의사. 오랫동안 야생 여우를 치료하며 야생 여우의 생태를 연구해온 그는 한국 붉은 여우 복원에 대해 새로운 의견을 내놓았다. 皆さんが言うように、例えば毒をやったから減ったとか、そういうこととはちょっと違って、全然別な理由で何か減った。例えば日本の場合だとキツネが減るのは、例えば、犬のジステンパーという病気があるんですよ。ジステンパーという病気がこれ野犬に出るとですね、野犬に出るとキツネというのは本当にものすごい弱いんですよ。だからところが日本の場合はもうジステンパーという病気は全部コントロールしてるんですよね。予防やいわゆるワクチンででそのために日本では野外にいわゆるジステンパーを持った犬がほとんどいない。だから日本のキツネというのは低いんだ。いわゆるその死亡率が低いんだけど、もし韓国にそういう問題があるとすれば、むしろジステンパーとかそういう犬が持っててね、犬が持ってて犬とキツネっていうのはオーバーラップしますから、生活圏はオーバーラップしますから、犬が持ってて、犬がキツネのいわゆる増減に重要な役目をしているかもしれないですね。これは想像ですよ。かもしれない。だからむしろ減った理由の方が僕は分からないです。減った理由の方が嫌いで、もし減った理由が分かれば、そこをちゃんと手当てすれば復元はできると思います。 작년 5월 한국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2008년 가을 중국에서 여우를 들여올 때 서울대공원에서도 복원 작업에 참여했다.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도 하지 않은 채 번식에 애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정성을 쏟은 결과 작년 5월 새 생명들이 태어났다.